네, 이제 리스키 에셋이 하나 있고 무위험 자산, 리스크 프리 에셋, 채권이죠. 채권이 하나 있는 경우를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코트는 잭 보글이라는 미국 최대의 에셋 매니지먼트 회사인 뱅가드 그룹의 창업자 얘기고요. 그 사람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에셋 엘로케이션이다.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배분이 중요하고 개별 종목 선택은 중요하지 않다. 즉, 주식의 몇 프로, 채권의 몇 프로, 현금의 몇 프로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에셋 엘로케이션 하는 게 기관 투자자들의 수익률의 94% 이상을 좌우한다. 그러니까 개별 투자자도 이렇게 자산 배분을 따라가야 한다. 그런 얘기고요. 밑에 있는 거는 앞에서도 내가 얘기했는데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지 마라. 건초 더미에서 바늘, 즉 대박 나는 주식, 대박 나는 주식을 찾을 생각하지 말고, 왜냐면 대박 나는 주식을 찾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건초 더미를 다 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의 중요함을 얘기한 거죠. 자, 그다음 우리가 이제 무위험 자산을 넣을 거고요. 채권. 채권의 성격은 다음과 같은 게 있습니다. 무위험 자산은 RF라고 할 거고요. 상수니까 그냥 기대 수익률도 그냥 RF고 위험은 당연히 0입니다. 분산 0이에요. 그리고 코릴레이션도 다 0입니다. 그냥 무위험 자산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무위험 자산 가지고 인베스트먼트 오퍼튜니티 셋을 만드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리스키 에셋에 W를 넣고 무위험 자산에 1-W를 넣으면 당연히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되겠죠. 응?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를 다시 잘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베리언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고 앞에 슬라이드에서 했죠. 그래서 베리언스는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잘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W가 0일 때랑 W가 음수일 때를 나눌 수 있죠. W가 양수일 때는 시그마 P가 W 시그마 I가 되니까 어,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됩니다. 음, W가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가 바로 위험 자산이 하나 있을 때 그리고 위험 자산이 하나 있을 때의 인베스트먼트 오퍼추니티 셋이 되는 거예요. 즉 리스크 프리 에셋 하나, 리스키 에셋 하나 있을 때 인베스트먼트 오퍼추니티 셋은 W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W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다시 잘 나타낸 게 이거예요. 다시 W가 양수일 때를 볼게요. W 양수일 때는 이렇게 생겼고, 앞에서 한 거랑 똑같습니다. 즉, 앞에서 제가 유도했듯이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서 이거를 샤프 레이쇼라 불러요. 샤프 레이쇼는 이렇게 쓰고, 이 사람 이름입니다. 샤프가 윌리엄 샤프라고 노벨상 탄 경제학자 이름이고요. 샤프 레이쇼는 단위 위험당, 음, 시그마로 나눠졌으니까 단위 위험당, 리스크, 위험 프리미엄. 음, 단위 위험당 얼마나 초과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매저고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샤프 레이쇼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입니다. 그래서 요 샤프 레이쇼를 이용해서 RP와 시그마 P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게 캐피탈 엘로케이션 라인이라고 보이는 투자 기회 집합입니다. 즉, 리스키 에셋 하나, 위험 자산 하나와 무위험 자산 하나 가지고 인베스트먼트 오퍼추니티 셋을 만들면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캐피탈 엘로케이션 라인, 자원 배분의 라인입니다. 자본 배분선, 이거를 캐피탈 엘로케이션 라인이라고 그러고요. 앞에서 그렸듯이 이것은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리스크 프리 레이트 더하기 샤프 레이쇼 곱하기 음,
원하는 수익률 이거고요. 이 샤프 레이쇼는 여기 이 기울기가 샤프 레이쇼고 여기는 이제 미국 주식을 이제 위험 자산으로 쓰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즉 분자는 미국의 리스크 프리미엄, 리스크 프리미엄 다시 말하지만 액세스 리턴을 말하는 것이고요. 평균적인 액세스 리턴을 리스크 프리미엄이라 그런 것이고 분모는 이제 미국의 리스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요 기울기가 샤프 레이쇼예요. 요 기울기가 샤프 레이쇼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게 W가 음수일 때죠. 이때는 미국 쇼트, 미국을 공매도하는 거고 요 위로 올라갈 때가 W가 1보다 클 때 이때는 무위험 자산 쇼트, 즉 채권을 쇼트하는 것이고요. 채권 쇼트하는 것이 돈을 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이 자본 배분선에서 여러 가지 뭐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대 수익률이 17.9%인 포트폴리오 어떻게 만들냐? 17.9%인 포트폴리오를 만들려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W를 US에 넣고 1-W를 RF에 넣었을 때 어떻게 됐냐고 W를 구하면 되고요. 이때 W가 1.5가 나옵니다. 즉 W가 1보다 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US에 오버로드를 하는 거예요. US를 많이 사는 겁니다. 어떻게? RF를 숏해서, 즉 무위험 자산을 숏 쳐서. 무위험 자산을 숏한다는 말은 무위험 자산을 없는데 판다는 거니까 이거는 돈을 빌린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즉 돈을 빌려서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를 말하는 겁니다.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 음. 이때 W를 이용해서 이 포트폴리오의 위험도 구할 수 있죠. 포트폴리오 위험 공식은 이렇게 주어지니까 앞에서 봤듯이 이렇게 주어지니까 W를 이용하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두 개의 리스키 에셋으로 돌아가서 인베스트먼트 오퍼추니티스에서 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옛날에 있었겠지만 여기 일본과 미국이 있었던 케이스를 기억하시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무위험 자산을 더할 거예요. 무위험 자산을 더하면 만약에 여기가 미국, 여기가 일본. 일본이랑 만약에 리스크 프리 에셋이랑 이용해서 CAL을 그리면 인베스트먼트 오퍼추니티 셋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 있는 자산을 이용해서 아니면 혹시 여기 있는 자산을 이용해서 즉 여기는 이제 미국이랑 일본이랑 적당히 섞은 포트폴리오죠. 그거를 이용해서 리스크 프리 에셋이랑 만들면 다시 이런 캐피털 알로케이션이 나오는데 우리가 훨씬 더 좋은 포트폴리오, 옵티멀 포트폴리오 구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탄젠시 포트폴리오를 구하는 겁니다. 이 탄젠시 포트폴리오는 뭐냐면 리스크 프리 에셋에서 구했을 때 이렇게 접점을 구하는 포트폴리오를 탄젠시 포트폴리오라고 하고요. 이 탄젠시 포트폴리오가 바로 CAL 중에서 최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왜? 샤프 레이쇼가 가장 높거든요. 샤프 레이쇼가 이 CAL의 기울기인데 샤프 레이쇼가 가장 높기 때문에 최선의 포트폴리오예요. 즉 주어진 위험에서 주어진 벌러틸리티에서 최고의 리스크 프리미엄, 최고의 리턴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베스트다. 그럼 이 탄젠시 포트폴리오의 성격은 뭐가 되죠? 샤프 레이쇼가 맥시멈이다. 그러면 최적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찾냐면요. 먼저 가능한 모든 평균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컨비네이션 이게 바로 인베스트먼트 오퍼추니티 셋이죠. IOS를 찾은 다음에 그 중에서 탄젠시 포트폴리오를 찾는 겁니다. 왜? 탄젠시 포트폴리오가 샤프 레이쇼를 맥시마이즈 시키기 때문에 샤프 레이쇼가 최대가 되는 포트폴리오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최대가 되는 포트폴리오가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포트폴리오에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몇 가지 우리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애널리틱하게 수식을 이용해서 찾아보겠습니다. MVP. MVP를 어떻게 찾죠? 자,
포트폴리오의 분산이 이렇게 주어지죠. 그런데 두 포트폴리오의 웨이트는 더해서 1이 돼야 되고, 그러면 W2가 1-W1이 되니까 이걸 여기다가 대입해서 W2를 소거하는 것이죠. W2를 소거하면 이렇게 W1에 대한 2차 함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이차함수의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죠. 완전 제곱꼴로 해서 최대값도 구할 수가 있지만 뭐 미분하면 됩니다. 미분해서 0으로 넣으면 W1이 나오죠. 그러면 이 W1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 아, 코릴레이션을 일단 0을 놓고요. 보면 코릴레이션이 0인 경우를 우리가 뭐 스페셜한 케이스죠. 특별한 케이스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오메가가 이제 코릴레이션 0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인투이션, 직관적인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오메가가 0일 때 두 웨이트는 이렇게 주어지고요. 왜? W1은 앞에서 계산했죠. W2는 1-W가 1이 되니까 따라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 최소 포트폴리오를 구하려면 만약에 시그마 2가 시그마 1보다 크다고 해볼 거예요. 즉, 두 번째 에셋이 주식 2번이 주식 1번보다 위험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최적 포트폴리오를 꾸리려면 주식 1에 더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W1이 W2보다 크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아, 시그마 2가 시그마 1보다 크면, 시그마 2가 시그마 1보다 크면 W1이 W2보다 크다.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즉, 아, 1번 에셋에 더 많은 웨이트를 넣는 겁니다. 만약에 2번 에셋이 리스크가 크다면 1번 에셋에 더 높은 웨이트를 넣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접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인투이션을 가져봅시다. 자, 접점 포트폴리오가 뭐라고 했죠? 샤프 레이쇼가 최대가 될 때, 샤프 레이쇼는 이렇게 주어졌죠. 그래서 음, 우리가 뭐 위험과 기대 수익률을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 마찬가지로 W1을 치환을 하고요. 여기 넣어서 치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미분을 해주면 좀 복잡하지만 계산을 쭉 하면 W1과 W2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복잡하죠. 복잡하니까 우리가 상관계수 로가 0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봅시다. 자, 코릴레이션이 0이면 W1이 이렇게 주어져요. 자, 이것도 아직 알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위아래를 시그마 1 곱하기 시그마 2로 분자 분모를 다 나누어 줍시다. 시그마 1 곱하기 시그마 2로 분자 분모를 다 나눠주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즉, W1은 시그마 1분의 R1-RF 곱하기 시그마 2 그리고 밑에는 또 마찬가지로 시그마 1분의 R1-RF 곱하기 시그마 2 더하기 R2RF 마이너스 시그마 2 곱하기 시그마 1. 즉 무슨 말이냐? 샤프 레이쇼 곱하기 시그마 2 나누기 샤프 레이쇼 곱하기 시그마 2 더하기 샤프 레이쇼 곱하기 시그마 1 이렇게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W1에 더 많은 웨이트를 놓을 때 1번 주식에 많은 비중을 넣을 때는 언제죠? SR1이 높거나 샤프 레이저가 높거나 아니면 2번 에셋이 리스크가 크거나 할 때, 즉 1번 에셋이 샤프 레이저가 높아서 단위 위험당 되게 매력적인 에셋이다 그러면 거기에 더 많은 비중을 넣을 거고요. 아니면 2번 에셋이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러면 2번 에셋을 줄이고 1번에 더 많이 넣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리스키 에셋이 정말 여러 개가 있는 경우예요. 자, 밑에 있는 그림은 리스키 에셋이 두 개가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리스키 에셋을 여기 두 개에서 세 개, 네 개 이렇게 늘려볼 거예요. 자, 한번 리스키 에셋이 여기가 RP, 시그마 P 있고 리스키 에셋이 만약에 A와 B 그리고 C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합시다. 자, A와 B를 가지고 인베스트먼트 오퍼추니티 셋을 만들면 이렇게 생겼겠죠. B와 C를 가지고 인베스트먼트 오퍼추니티 셋을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능한 게 아니라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여기 있는 포트폴리오와 여기 있는 포트폴리오를 쓰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즉 이걸 무한히 많이 반복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따라서 에셋 개수가 많을 때도 우리가 인베스트먼트 오퍼추니티 셋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포물선 비슷하게 생기게 됩니다. 그때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Efficient Frontier, 그리고 MVP, 미니멈 베리언스 포트폴리오는 다 동일하게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무위험 자산을 끼워 넣을 수가 있어요. 무위험 자산을. 무위험 자산을 끼워 넣게 되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죠? 접점 포트폴리오를 구한다. 접점 포트폴리오를 구하게 되면 여기가 탄젠시 포트폴리오, 즉 샤프 레이쇼를 최대화하는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 포트폴리오 최적화가 여러 개의 에셋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엑셀 계산이 되는 엑셀 스프레드शी트를 제가 거기 강의 자료에 올려놨을 거고요. 그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고요. 자, 여기를 보면 다섯 개의 5개의 위험 자산이 있고요. 5개의 위험 자산이 여기,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5개의 위험 자산과 하나의 리스크 프리 에셋이 있고요. 리스크 프리 에셋은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 요 까만 선 여기 있는 게 인베스트먼트 오퍼추니티 셋, 리스키 에셋만 가지고 만든 인베스트먼트 오퍼추니티 셋이고요. 여기 빨간 리스크 프리 에셋 더하면 이렇게 접점을 그릴 수가 있고 그게 바로 캐피탈 엘로케이션 라인, 옵티멀한 캐피탈 엘로케이션 라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초록색이 탄젠시 포트폴리오고요. 이 탄젠시 포트폴리오를 엑셀이 그냥 계산을 해줬어요. 계산을 해줬고 웨이트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5개 에셋에 코릴레이션이 이렇게 주어졌고요. 자, 여기서 봅시다. 여기 이 탄젠시 포트폴리오가 있죠. 이 탄젠시 포트폴리오를 보면 여기 포트폴리오 웨이트가 이렇게 있는데요. 2번 에셋에 정말 많이 웨이트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 이유는 2번 에셋이 여기 있는데요. 이 2번 에셋이 가장 샤프 레이쇼가 높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수식에서도 봤듯이 샤프 레이쇼가 높은 자산에 비중을 많이 넣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2번에는 많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 질문. 4번 에셋을 봅시다. 왜 4번 에셋에 지금 4번 에셋에 보면 11%나 들어가 있죠. 11.53%가 들어가 있는데요. 4번 에셋은 여기에요. 이건데 이 4번 에셋은 특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이 에셋보다 4번 에셋은 리스크는 더 높고요. 기대 수익률은 그대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4번 에셋은 요 위에 있는 에셋이랑도 비교해서 위험은 그대로인데 리턴은 더 낮아요. 그러면 이 4번 에셋은 얘와 얘에 비해서, 즉 이 4번 에셋은 3번 에셋과 5번 에셋에 비해서 열등한 에셋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열등한 에셋에 대해서 탄젠시 포트폴리오는 11.53%나 웨이트를 주고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비록 4번 에셋이 안 좋더라도 4번 에셋이 코릴레이션이 0이기 때문에 다이버시피케이션 이펙트, 즉 리스크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코릴레이션을 높여볼게요. 코릴레이션을 높이면 다이버시피케이션 이펙트가 낮아지거든요. 즉 분산 효과가 낮아지고 이 코릴레이션을 내가 높이게 되면 4번의 웨이트가 점점 떨어져서 나중에는 4번의 웨이트가 음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4번 에셋이 코릴레이션이 높게 되면 이 에셋을 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에셋을 아예 쇼트를 쳐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5번 에셋을 다 넣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3번과 4번의 코릴레이션을 높여도 이렇게 됩니다. 즉, 4번 에셋을 쇼트를 치고 대신 3번을 사는 것입니다. 왜죠? 왜 이런 거죠? 3번이랑 4번이랑 코릴레이션이 99니까 두 개가 거의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3번이 4번보다 리스크가 적으니까 그냥 3번을 사버리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4번은 쇼트를 치고. 네, 그래서 코릴레이션들을 변화시켜 보면 그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음, 그래서 여러분 그 슬라이드에 있는 그 엑셀 포트폴리오 최적화가 바로 그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우리가 다 봤고요. 그래서 4번 에셋을 왜 든다고 했죠? 4번은 코릴레이션이 낮았기 때문에 다이버시피케이션, 즉 분산 투자로서 의미가 있어서 들었던 것이지 만약에 이 코릴레이션이 증가를 하게 되면 에셋 4를 쇼트하는 게 훨씬 좋게 됩니다. 이상입니다.